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오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뉴스들 여러분들한테 콕콕 집어서 전해드리는 정면 브리핑 순서인데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뉴스를 전해드릴 김영민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예, 아니 나는 진짜 있잖아. 왜 이렇게 사회에서 왕따인지 모르겠어. 나는 죄송합니다.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 보니까 어제는 그저께는 박규빈 아나운서가 나오는데 최희 아나운서인 줄 알고, 그거 어제는 김영민 아나운서가 나오는 줄 알았는데 이호영 아나운서가 나오고. 어제는 이유가 있어요. 나는 그러니까 그냥 뭐 나이도 먹고 그런데 뭐 그냥 그렇게 체념하고 살고 있어요. 아니 그게 만우절이잖아요. 교수님한테 그래서. 큰 뻥을 하면 그래서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앞으로는요. 네. 그렇게 변명을 할 때는 네네. 좀 그럴듯한 거 예. 찾아가지고 오세요. 연구를 네? 많이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아니 뭐 그래가지고 뭐 그래 뭐 어차피 뭐 오영 나이도 아나운서랑 먹었는데. 좋은 시간 보내셨나요? 네, 어제 제가 그랬죠. 왜 이렇게 머리 촌스럽게 잘랐냐. 통쾌하네요. 아유, 근데 이게 참. 근데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재보선. 맞아요. 네. 근데 그거 아시는 분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이걸 전하니까 알았지 잘 모르는 사전 투표도 있었어요. 맞아요. 사전 투표도 있고, 이 혹시 말해요 서울 구로구에 사시는 분들이라든지 예를 들면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우리 이 프로그램을 앱으로 듣고 계신 분이라든지 네. 아니면 충청도 아산시까지는 우리 방송이 가거든요. 아산시에서 사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지금 좀 투표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쁜 선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투표 8시까지거든요. 네. 8시까지니까 앞으로 2시간은 안 남았지만 1시간 45분. 1시간 45분. 네. 예. 그래서 이게 사실 뭐 투표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투표를 하는 것이 나중에 우리들이 얘기할 건덕지가 생기거든요. 내가 투표를 했는데 말이야 지금 당신네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네. 그게 되는 거기 때문에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게 지금 좀 굉장히 저조하더라고요. 그죠? 네. 원래 재보선이 국회의원 재보선도 30에서 33%예요. 투표율이 보통. 예. 그건 이거보다 낫죠. 맞습니다. 오늘 전국 23개 선거구에서 기초단체장, 교육감 등을 선출하는 재보궐선거 치러지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기초단체장 5명, 광역의원 8명, 기초의원 9명과 교육감은 부산시 교육감 예. 선거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계엄 사태 이후에 예. 처음 열리는 전국 단위의 선거라서 사실 뭐 민심의 향방을 살펴볼 수 있는 가늠자다 이렇게 근데 투표율이 너무 낮지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지금 국회의원이나 광역단체장 선거가 없는 이른바 미니 재보선인데다가 지금 선거운동 기간에 뭐 탄핵 정국으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은 물론이고 굉장히 큰 경북권의 산불 사태도 있었던 만큼 정치적인 관심도가 좀 많이 떨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 투표도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 소식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고 실제로 사전 투표율 7.94%에 그치면서 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거제시장 같은 경우에 42.8%가 나와요. 많이 이 나오네요. 정도 많이 나오죠. 근데 네. 부산시 교육감은 20% 미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그렇죠. 지금 대충 어떻게 돼요? 네, 6시 기준으로 투표 상황을 살펴보면 구시군장 선거 33.9%의 투표율을 보이니까 경남 거제는 투표율이 평균보다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시도의회 의원 선거는 투표율 24%, 그리고 구시군 의회 의원 선거는 20.5%, 부산시 교육감은 19.8%의 투표율을 보이면서 다소 저조한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 아직 말씀드린 것처럼 1시간 45분여의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계산 잘한다. 네. 나는 이게 도대체 얼마 남았지? 대략 2시간이라고 그랬는데. 네, 그렇죠. 전국의 투표소가 지금 무려 1,468곳이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 계신 분들 소중한 권리 한 표 아깝잖아요. 꼭 가서 투표 행사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구로구청장 선거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후보자를 내질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그렇게 내지 않았던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이 귀책 사유가 있는 정당은 후보를 내지 않는다. 이거 가지고 내지 않았는데 나머지는 여야 대결 구도가 되죠. 그죠? 네, 전남 담양군수에도 국민의힘 후보가 안 나오면서 안 나왔군요. 요 두 지역은 이제 민주당이랑 조국혁신당이 야야 대결을 이제 하게 된 야야 그 사투리 아니고요. 야, 뭐 이거 아니죠? 야 이거 네. 아니고요. 네, 정치권에서는 지금 구로구청장, 아산시장, 담양군수, 김천시장 그리고 거제시장까지 기초단체장 선거 결과에 특히나 또 주목을 하고 있는데 충남 아산이나 경북 김천, 경남 거제시장 재선거는 여야 후보가 맞붙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구로구청장과 전남 담양군수에는 지금 여당 측 후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권 후보들끼리 격돌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조국혁신당은 이번 재보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라는 각오가 남다른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지난달 23일에 담양군을 찾았습니다. 윤석열이 파면되면 대선이 있지 않겠느냐, 대통령은 어느 당이 되겠느냐 이런 말을 한 뒤에 혁신당에서 대통령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혁신당은 군수를 하겠다. 이렇게 담양군수 자리를 위한 각오를 다졌고요. 27일에는 담양군에서 현장 최고위까지도 열었습니다. 이에 민주당에서도 호남 민심 잡기에 나섰는데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22일에 이번 재보선에서 유일하게 담양을 찾았습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서 민주당에게 한 표를 줄 것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모든 선거의 속성이 민심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게 투표율이 좀 굉장히 낮으면 이것이 민심이라기보다는 각 정당의 조직력이 있잖아요, 지역마다. 이 조직력이 센 쪽이 유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당이 조직력이 세냐? 그거는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나름대로 선거에서 이긴 적이 많거나 이런 쪽이 아무래도 조금 더 이 힘을 쓸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많거든요. 근데 좀 지켜는 봐야 되겠는데 투표율이 확실히 제 예상대로 굉장히 저조합니다. 예. 그러구나. 이거 깜짝 놀랐는데 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왜 그만두겠다 그런 거예요? 예? 상법 개정에 대한 것 때문인 것 같아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 제가 방송을 하지 않았던 어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제2요구권 행사했는데 제가 이제 계속 죄송해서 제가 말을 자꾸 하게 나이가 먹어가지고 이제 다 나를 그냥 제끼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예.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 상법 개정안 제2요구권 행사에 대해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거취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밝혔다라는 뉴스가 오늘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를 해서 야권 주도로 지난달 13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까지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요. 이복현 원장은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계속 강조해온 만큼 거부권이 행사되는 상황을 자신의 직을 걸고 막겠다 이렇게 공언을 해온 바 있습니다. 결국 이제 한덕수 대행이 제2요구권을 행사하자 이제 이복현 원장이 자신의 거취에 대한 의사를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표명했다라고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밝힌 건데요. 그런데 지금 김병환 위원장은 물론이고 최상목 기재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 지금 이른바 F4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말렸다고 해요. 지금의 상황이 엄중하고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장 자리에서는 물러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이복현 원장의 거취는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에 결정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직을 걸면서까지 상법 개정안 개정에 반대하는 거예요? 이복현 원장은 이런 입장입니다. 주주 가치 보호와 자본시장 선진화는 대통령이 직접 추진한 중요한 정책이라면서 윤 대통령이 계셨으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이라 확신한다. 이렇게 꽤나 단호한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러면서 작년 하반기까지만 해도 솔직히 만에 하나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힘들다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었다라면서 한덕수 대행의 거부권 행사 명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고요. 또 이뿐 아니라 제2요구권은 헌법 가치 위반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행사되는 게 기본 원리고 이에
여기에 더해 주주 보호 원칙을 이미 정부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모양으로 통과된다고 해도 어떻게 거부권까지 행사할 수 있느냐 하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었다라고 한덕수 대행의 이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분명하게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복현 원장을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이복현 원장이 이렇게 말했죠. 대통령이 있었다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만한 태도다라면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금감 원장이 감히 대통령을 운운하면서 본인의 생각과 같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건 있을 수 없는 태도다라고 굉장히 수위 높게 비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짐 싸서 청사를 떠나는 게 공인의 올바른 태도다. 본인이 거부권 행사되면 직을 걸겠다고 입장을 표명을 했으면 그것도 고위공무원이 그 정도 발언을 걸었으면 반려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단호한 입장을 권성동 원내대표 또한 밝혔습니다. 세게 말씀하셨네. 네. 우리 권성동 원내대표가. 아니 그리고 그 벚꽃 축제 뭐 여의도 봄꽃 축제 이게 뭐 연기된다 그러는데 여의도 봄꽃 축제 지금 꽃이 피었어요. 나 요새 하도 제가 각박하게 살아가지고 꽃이 눈에 안 들어와요. 맞아요. 근데 제가 볼 때에는 꽃을 못 본 것 같은데. 저 오늘 출근길에 예. 여기 상암동 어디 교차로 사거리에서 보니까 조그맣게 이제 피더라고요. 벚꽃이. 벚꽃이. 네, 벚꽃이 피더라고요. 벚꽃이. 네. 와. 피기 그래요? 시작합니다. 이제 거의 앙상한 가지에 몇 개씩 달리는 정도로 피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도. 아 그래요? 네. 혹시 그 벚꽃 비정상적인 벚꽃은 아니고 그런 게 있어요? 정상적인 아. 벚꽃이 네, 조금씩 이제 피고 목련도 피고요. 다 예. 핍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이 여의도 벚꽃 축제 봄꽃 축제 이거 지금 연기된다 그러죠? 네, 제가 볼 때 맞습니다. 이게 연기되는 게 맞아요. 지금 꽃도 별로 안 폈는데 뭐. 맞습니다. 원래 이 여의도 봄꽃 축제가 벚꽃 축제의 되게 대명사 같은 굉장히 규모가 맞아요. 큰 행사인데 이게 4일부터 시작하는 걸로 원래 예정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4일이 바로 그 탄핵 심판 선고의 날이기 때문에 당연하죠. 네, 굉장히 큰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8일에 이제 행사가 시작이 되고 또 공교롭게도 벚꽃이 지금 평소보다 조금 늦게 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루면 더 많이 시민들께서 벚꽃을 풍성하게 감상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행사 기간은 8일부터 12일까지로 연기가 됐고요. 교통통제는 6일 정오부터 13일 오후 10시까지 통제가 됩니다. 그리고 행사의 규모 자체도 축소가 됐습니다. 개막식 무대 행사, 공군 블랙이글스의 축하 비행 취소가 됐고요. 일부 프로그램들도 규모를 줄여서 전체적으로 좀 차분하게 진행이 될 전망입니다. 근데 저 솔직한 얘기로 이 서울도요 곳곳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벚꽃을 감상할 수 있는 거 쫙 그냥 길에 벚꽃 있고 이런 네. 길도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여기를 왜 굳이 가서 사람 구경하러 가는 건가? 난 그게 잘 꽃보다 그게 사람이 궁금해요. 더 많긴 하죠. 네. 네. 저는 그게 궁금해요. 그래서 저도 제대로 가본 적이 없어요. 네, 여기는. 저는 여태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그러셨구나. 네. 근데 이게 벚꽃 축제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곳 여의도뿐만이 아니라고 하죠? 맞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 지정으로 인한 혼란이 있을 수 있고 또 이뿐 아니라 최근에 경상권에서 대형 산불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파로 일부 지역들이 벚꽃 축제를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도권인 인천 지역 이쪽에도 탄핵 심판 선고의 여파는 물론이고 산불 피해가 있었던 것까지 고려해서 축제들을 취소하거나 연기했고요. 경기 안양시, 충남 천안시에서도 산불 피해가 큰 것에 대한 국민적 아픔을 통감하면서 벚꽃 축제를 축소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은 벚꽃 축제 행사 진행하면서 산불 이재민 돕는 성금 모금 행사까지 같이 병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산불 피해가 컸던 안동도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던 안동 벚꽃 축제를 취소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이렇게 아쉬운 소식을 전하게 돼서 유감이라면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전이고 신속한 산불 진화와 복구로 내년에 더 알찬 행사를 준비해서 보답하겠다고 그럼요. 밝혔습니다. 지금 뭐 안동 같은 지역은 정신이 있겠어요. 이 축제할 상황은 아니죠. 예, 잘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영민 아나운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최우정입니다.